인생의 발견. 시는 다소 편리하게도 세속적 소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나는 그때부터 근면이 부와 명예를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진보, 프로그레시브, 개개인 또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이 역경을 극복함에 따라 지식과 지혜를 꾸준히 넓혀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의 자유가 없다면 지혜도 있을 수 없고, 연설의 자유가 없다면 대중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 근면과 내실만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이해력이 빨라져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합리적인 생물체는 매우 편리한 존재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유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낸다. 가끔 사람은 풍족할 때보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더 관대할 수 있다. 아마도 궁핍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일 것이다. 나는 실제로 근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반대로도 보이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계산된 목적을 위해 계산된 속도로 삶을 꾸려나가면서 자기를 경영하고 의지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질투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남의 노고를 칭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었다.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허리를 굽혀야 하네. 그러면 어려운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을 존경으로 대하고 호된 풍자나 비방을 삼가하라. 한결같은 근면함과 신중한 절약정신. 미움보다 존경을 받으려면 자기를 낮추고 유머와 가식 없는 행동, 공격적이지 않은 대화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법을 터득했다. 이성적인 인간 4가지 원칙. 빚을 갚을 때까지는 최대한 절약한다. 항상 진실을 말하려 애쓰고 만족시킬 수 없는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이성적인 존재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탁월한 특성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해 전념한다. 갑자기 커지는 어리석은 생각에 팔려 일을 소홀해 하지 않는다. 근면과 인내만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다른 사람을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판단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큰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근심하느라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를 만나면 묘하게도 흥분되는 뭔가가 느껴진다.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똑같은 종의 생명체 집단을 만난다. 의견을 명백히 긍정하거나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표현은 모두 금지되었다. 대화에 대하여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명석한 발언이라도 시기와 혐오감을 불어일으키고 만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과 경쟁하는 대신 그들을 존경하는 듯이 보여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그들의 허영심에 빠져들면 이제 그들이 당신을 칭찬할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좋아할 것이다. 침묵하며 이웃의 잘못을 모르는 체 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세상으로부터 선처를 받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의견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중은 찬반 입장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인쇄인은 진실과 거짓이 공평하게 경쟁하며 항상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인쇄인을 위한 변명. 절망적이게도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신문이나 편지를 불태우지 않았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선으로 갚아야 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눈물은 울어도 좋다는 허락이다. 신에게 바치는 가장 바람직한 예배는 인간에게 선을 베푸는 것. 나는 완벽한 지구의 존재가 인간처럼 사소한 미물을 조금이라도 신경 쓸 거라 생각한다면 그보다 엄청난 자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종교가 항상 공경에 처하는 이유는 덕보다 정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심판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인간과 사회를 개선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신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을 베푸신다오. 우리도 계속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우리가 느낀 그의 선함을 나타내야 하오. 개미보다 더 나은 설교자는 없다. 그리고 개미는 말하지 않는다. 지혜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다. 반드시 어느 정도 진지함이 필요한데 그래야 명석함과 어리석음 사이에 중용을 유지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흔히 아무 목적 없이 부를 추구하는 우를 범한다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알려라. 그러나 아무도 완전히 알게 하지 말라. 인간을 얕게 보는 곳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건넌다. 그는 부자로 죽었다는 말보다 유익한 삶을 살다 갔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선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그들이 단결하여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너무나 작다. 공동선을 위해 베푸는 선행은 신성하다. 당장 허영심을 조금만 희생하면 나중에 충분히 보답을 받는다. 덕스러운 이단자가 사악한 기독교인보다 먼저 구원을 받을 것세. 직접 만든 형편없는 설교보다 차라리 남이 만든 좋은 설교가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스승들은 후자보다 전자를 택하고 있다. 성난 신의 손에 놓인 죄인, 우리가 거미나 혐오스러운 곤충을 화로에 던지듯 신은 인간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진다. 적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면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 여가를 활용하여 독서나 연구에 실험에 몰두하고 우정어린 존경을 보여주는 재치 있고 훌륭한 사람들과 마음껏 대화하며 살기로 했다.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는 하늘에서 번개를 훔치고 군주에게서 권위를 빼앗았다.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기를 통해 발견한 유일한 용도는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뿐이었다. 교육이란 인류, 조국, 친구, 가족에게 봉사하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러한 자질과 능력은 모든 학문의 위대한 목표이자 궁극적인 도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복지체계를 수정하려고 할 때마다 득보다 독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인간사 행복이란 한번 잡을까 말까 한 대단한 행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매일 느끼는 사소한 편리함에서 온다. 일시적으로 사소한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부에는 신중한 중용이 필요한 법이지요. 자연에 대한 지식은 장식품일 뿐일 수 있고 실질적인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탁월한 지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도 지지 않는다.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최소한 자유롭단다. 표면은 항상 평온하고 변동이 없었다. 기름 아래 물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비록 기름이 소란을 진정시키듯 보일지라도 표면 아래 물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프랭클린은 아무리 지혜롭게 기름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의 핵심적인 정치 신조라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관용을 역설했다.
어떤 인디안 한 사람이 나를 해쳤다고 해서 모든 인디언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가?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한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배웠다. 프랭클린은 강철 같은 단어를 사용해 논리와 결의를 보여주었다. 사명을 완수하자면 모든 책략과 지혜를 동원해야 할 만큼 복잡하고 균형 감각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그는 본래 혁명가라기보다는 부드러운 운영자였다. 정말 수백 번 더 느낀 것이지만 인류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기쁨을 줄 수 없다면 고통이라도 주지 말자는 생각에 내 속내를 그대로 적지 않기로 했던 걸세. 내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하고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하고 싶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군요. 나와 같은 죄인은 그저 복닥거리고 살면서 서로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할 운명이지요. 꾸밈없는 단순함, 투명함, 소박한 경구, 신선함, 유머 덕분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독자들에게 새롭게 평가되고 있었다. Ben Franklin Stealed the Waves. 그의 노력과 개인의 사업, 검소한 정신, 자립심을 찬미했다. 사람들이 젊고 건강할 때 근면과 검소함에 의지하지 않고 늙고 병들어 공짜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면 사람의 선천적인 나태함이 발동하고 게으름과 방탕함이 장려되어 결국 당초에 치유하려고 했던 고질적인 빈곤이 확대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부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자가 아니다. 부자와 부자의 가족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산해낸다. 프랭클린의 이상은 민주적으로 평등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중산층 계급의 번영이었다. 그가 나를 띄워주면 나도 그를 띄워주겠어. QED 입증되었음. 프랭클린은 침묵을 최선의 무기로 삼은 적이 많았다. 침묵은 그를 지혜롭고 인지하며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경우의 침묵은 강한 적보다 그가 더 강해 보이게 했다. 위대한 제국과 편협한 사고는 함께 어울릴 수 없다. 그의 눈물이 흘러내려 한동안 신문을 읽을 수 없었다. 표결하고자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역사의 흐름을 기다리는데 만족했다. 당신들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면 우리의 국민과 우리나라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는 사교적이었지만 수다스럽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두 유익한 내용이었죠. 그는 진지했지만 쾌활하고 상냥했어요. 당신은 내가 어느 정도 관상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있죠. 저는 그의 표정에 내면의 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찬란한 애국심이 뚜렷하게 광채가 드러냈고 그와 함께 기독교인들의 모든 덕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애국자는 종교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간을 왕과 신하로 구분하는 자연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는 없다. 신이 보시기에 이제까지 왕관을 쓰고 살았던 모든 무법자보다 정직한 한 사람이 사회에 더 가치가 있다. 식민지 연합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신성하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구절을 지웠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에 친송받을 자명한 진리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the self-evidence.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점은 뭉치면서 따로 떨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세 앞면에는 하나로서의 전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를, 뒷면에는 홍해 한가운데 들어간 파라오의 모습을 폭군에 대한 반란의 신에 대한 순종이라는 문구를 새기고자 했다. 전략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강한 힘과
이상 문화의 매력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부드러운 힘은 한 나라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똑같이 중요한 요소다. 그의 눈은 완벽한 평정 상태를 나타내고 입술을 쉽게 동요하지 않은 침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모든 면에 원초적인 윤리의 단순함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그는 신뢰를 범하지 않으면서 무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내 관심사는 우리의 명예와 성공적인 사명의 완수요. 규칙은 단순합니다. 공개하기에 곤란한 일에는 아예 말려들지 말고 첩자가 본다 해도 존경할 만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에 대한 인상은 지적이면서 신중하다. 그의 화술은 부드럽고 솔직합니다.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순간들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결합할 때였다. 미국의 예외성이란 바로 다른 나라들이 가지지 못한 덕이었다. 전략적인 권력에 나오는 강한 힘과 이상 문화의 매력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부드러운 힘은 한 나라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똑같이 중요한 요소다. 이성의 힘과 덕의 실제를 믿는 사람.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A shining city upon a hill.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의 섭리로 이러한 영예로운 목적을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우가 필라델피아를 얻게 된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가 하우를 얻은 것입니다. 가벼운 이야기 뒤에는 진실한 소망이 숨겨져 있었다. 언제나 감정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서툴렀던 프랭클린은 완벽하게 거리를 두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진실한 감정과 자기 비하적인 장난기 사이에 중간쯤에서 안전하게 활보했다. 프랭클린은 귀여운 스타일로서 과묵하고 다소 경박했다. 애덤스는 사람들과 대결하는 데 익숙했지만 프랭클린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기를 선호했다. 신의 가호와 자유가 함께하길. 유명한 프리메이슨 지부인 나인 시스터즈였다. 9명의 뮤지 여신의 기리는 의미. 하루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루살이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당신의 명량함, 대담함 때문에 여자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죠. 그리고 당신도 그들 모두를 사랑하니까요. 친절한 마음씨, 건전한 도덕심, 활기찬 상상력, 익살스러운 장난기. 엘리시오는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이상향으로 착한 사람들이 죽어서 이곳으로 간다고 여겨졌다. 엠브로시아, 신들이 먹는다는 술과 음식, 신주와 신찬. 인생은 일종의 체스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점수를 따야 하며 적이나 경쟁자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체스는 통찰력, 신중함, 주의력,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상대를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에 이겼다는 점을 기뻐하라. 상대가 잘못된 수를 두면 물러주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다. 실제로 그 때문에 게임에서 질 수 있다. 그러나 승리보다 더 귀한 상대의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의 팔꿈치를 손 아래 두었다면 팔꿈치를 굽혔을 때 손이 입에 닿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너무 위에 있었다면 손이 입에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적절한 위치 덕분에 우리는 편리하게 잔을 입가에 대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이 잔을 들고 이 은혜로운 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이킵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나태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비참한 오두막집이나 다락방에서 가난하고 더럽고 초라하고 무지하게 사악하게 살 것이라고 썼다. 본 옴, 좋은 사람. 당신의 자유롭고 고결한 가르침은 겁쟁이도 용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쁜 평화, 좋은 전쟁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든지 관대함이나 아량을 과장하고 확대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시는 우리의 의무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이니. 신약 히브리서. 이러한 노력에 실패한다면 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거나 당신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중상모략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사건은 때로 작은 상황에서 발단한다. 두려운 사람이 협박한다. 그러한 협박은 기운을 북돋아 줄 뿐이었다. 나는 호의, 의무, 감사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에 항상 염두를 두고 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후 갚았다 해도 그는 감사의 빚을 진 것이다. 돈을 갚았지만 의무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은 모든 점에서 완벽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프랭클린은 첫 수로 미국과 프랑스의 동맹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수로는 영국과 평화를 협상하고 동시에 프랑스와의 우정도 지켰다. 그의 말에 배열이 안 좋았을 때는 탕월한 인내심을 발휘했고 말의 배열이 좋을 때는 전략적인 이점을 신중하게 활용했다. 과학의 1차적인 목적은 순수한 즐거움과 호기심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럼 갓 태어난 아기는 무슨 소용이 있죠? 훌륭한 사람의 후손에게 명예를 물려준다는 생각은 불합리하게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자손에게 해를 끼치기까지 한다. 그들은 선조의 공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 물을 때 그의 직위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 대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근면과 안전적인 직업은 도덕심과 덕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요소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 천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초과한 재산은 사회의 것입니다. 사회가 법을 만들어 그 부를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잉여 재산은 사회의 산물입니다. 필수적인 재산만 보호하는 데는 단순하고 온화한 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이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견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상황이 의견을 만들어내고 지배하지 그러한 상황은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부할 수 없을 때가 많아 물론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신조보다 먼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지만 말이다. 내 열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를, 기력이 쇠해질수록 더 지혜롭고 훌륭해지기를, 통풍이나 결석이 없이 조용히 늙어가기를. 어제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야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결함투성인 헌법에 동의합니다. 프랭클린은 교묘하고 자조적인 이중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오류에 대해 겸손함과 이해를 일깨웠다. 모든 것은 타협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결함의 정신은 헌법과 그의 헌법이 세운 나라에 이바지했다. 너도 알다시피 영혼은 죽지 않아. 내 앞에 영원히 펼쳐져 있는데 이 정도 몇 시간 낭비한 것 가지고 인색하게 굴 필요 없잖아? 만족감을 느끼고 다시 카드를 섞을 거예요. 그렇게 또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죠. 그래서 나는 꾸미는 과정 자체를 즐거움이 있단다. 그는 식사가 운동보다 우선이 아니라 운동이 식사보다 우선이라고 조언을 했다. 즐거운 꿈을 꾸기 바라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다. 미국 헌법은 훗날 인간들이 만든 헌장 중에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회합, 그의 선량한 표정과 존경스러운 품위, 그리고 논쟁적인 연설보다는 풍자적인 이야기를 선호한 스타일 덕분에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다. 쌍방은 자신의 요구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프랭클린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여기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의논하러 온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의견과
확고한 결심만 내세운다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각성시킬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들이 정치적인 진실을 찾으려고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아버지께 우리의 몽매함을 읽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구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진실의 증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이란 신의 인간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신에게서 모르는 사이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늘 한 제국의 신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완벽한 여유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구속받지 않은 자유와 행복을 발산하는 듯 보였다. 그는 특유의 명량한 성격과 더불어 유머 감각이 철철 흘러넘쳤다. 그런 모습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순간적이었다. 자유국가에서 통치자가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상관이자 주권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국민으로 돌아가는 것에 품위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격을 높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살은 목숨을 빼앗는 행위뿐 아니라 그가 참여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미덕과 애국심을 좌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호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을 겸허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판단이 과연 옳을지 점점 더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유익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의 편견, 열정, 판단착오, 편협한 관심사, 이기적인 가치관도 모두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완벽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오류에 대한 겸손과 이해를 일깨워줬다. 타협은 영웅심, 미덕, 도덕적 확신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의 정수이다. 인생의 잔을 남김없이 털어마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남은 찌꺼기를 보게 되었다. 그는 영적인 문제보다 세속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더 유익하게 생각했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맹세해야 한다면 등대를 짓기로 하겠소. 우리의 정의로운 신념과 그로 인한 섭리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무신론자였던 적이 있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은 시의 존재와 그가 만든 정부를 확신합니다. 저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의 섭리가 세상을 지배하며 그에게 마땅히 경배해야 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에게 바쳐진 가장 바람직한 예배는 신의 자녀인 인간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전혀 그렇고 싶지 않구나. 인쇄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몸이 여기 누워 벌레의 밥이 되다. 낡은 책의 표지처럼 내용이 지워지고 도인과 칠이 벗겨졌으나 업적은 사라지지 않았으리. 그가 굳게 믿고 있듯이 실수를 교정하는 저자의 손길을 거쳐 새롭고 우아한 책으로 한 번 더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 그는 프랑스 사람들의 표현처럼 어린애와 같은 단순함을 지닌 위인이었다. 그의 성격은 사람들을 항상 매료시켰다. 독학으로 공부한 이 미국인은 아마도 가장 이성적인 철학자일 것이다. 그는 어떠한 사고를 하든지 상식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프랭클린은 장난스러운 태도로 세상을 휘어잡고 삶을 헤쳐나갔다. 프랭클린은 진실을 예찬하면서도 동시에 진실하지 않게 행동하곤 했는데 그는 전자보다 후자에 훨씬 뛰어났던 것 같다. 프랭클린은 내면의 청교도주의 결함을 떼어낸 덕스러움과 계몽주의 열기를 떼어낸 깨달음을 합쳐질 수 있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은 뿌리를 프랭클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소박한 유머와 지혜, 기술적인 독창성, 다원주의적 관용, 개인주의와 공동체 협력의 조화, 철학적 실용주의, 능력 위주의 사회이동,
외교 정책에 뿌리박힌 이상주의적 경향, 시민의식 토대가 된 마켓가의 가치 등이다. 그의 삶을 지배한 원칙은 보통 사람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였다. 그 이상이란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모든 종류의 억압에 반대하는 보통 시민들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다.